늙으면 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항상 사람들이 던지죠. 근데 장수라는 것이 우리한테 보너스냐 또는 우리한테 짐이냐, 그건 정말로 그 개인의 허기 나름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개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 강령. 안녕하십니까? 닥터 인사이드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35, 6년 장수에 대해서 연구해온 박상철 장수과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늙는다. 한번 늙으면 그만이다. 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점점 나빠져서 죽어가는 길이다. 이게 4가지 이 노화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냐? 우리 이제 실험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노화라는 것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더라. 한번 늙으면 그만이다 그랬는데 노화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은 늙어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또 오히려 또 젊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또 보게 되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바꿔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늙으면 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항상 사람들이 던지죠. 근데 노화와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별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노화를 과거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포, 늙은 세포 비교할 때 젊은 세포는 증식을 잘해요. 늙은 세포는 증식을 안 해요. 왜 증식을 안 하느냐? 외부에서 오는 그 증식 인자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서 노화의 큰 특징이 증식을 못 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다 늙으면 잘 죽는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도 비교해 보는 거죠. 젊은 세포, 늙은 세포를 가지고 소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죽여보는 거죠. 그러면 늙은 세포가 잘 죽어야죠. 근데 실험은 전혀 반대로 나오죠. 젊은 세포만 죽고 늙은 세포는 안 죽어버리더라. 이게 굉장히 그때 저희들한테는 아주 충격이었고,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연장해서 젊은 쥐하고 늙은 쥐를 가지고 또 이제 복강에다가 이 DNA 핵을 파괴하는 그런 동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늙은 쥐가 더 잘 죽기를 기대했는데, 또 이런 동물에서도 늙은 쥐가 잘 안 죽더라. 그리고 젊은 쥐가 더 잘 죽더라. 자, 그래서 젊은 세포, 늙은 세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젊은 세포는 증식도 잘하고 죽기도 잘하고, 늙은 세포는 증식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자, 노화라는 것은 뭐냐? 죽자는 변화가 아니다. 노화라는 것은 살아남자는 변화더라. 생존하기 위한 변화가 노화더라. 그 대신에 증식을 포기한 것이다. 증식을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생명 현상이 바로 노화다. 자, 그러면 이제 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노화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우리 생명체의 아주 거룩한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라는 것에 새로운 인식을 다시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1세기가 들어서 2004, 5년부터 어떤 논문이 나오냐. 체세포 복제라는 거죠. 핵을 떼어내가지고 세포에서 난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궁에 넣어서 다시 그것을 개처럼 만든, 이걸 우리가 복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정자, 난자가 딱 결합이 돼가지고 최초에 만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모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인데, 정상세포를 가지고도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 2가지 방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느냐. 늙은 개체의 핵을 띄어가지고 만들어도 정상적인 개체가 만들어지더라. 늙은 세포의 핵이라는 것은 많은 고장이 났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체세포 복제를 하는데 정상적인 개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줄기세포도 마찬가지. 이런 100세인의 세포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도 정상적인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늙은 세포나 늙은 개체에는 살아가면서 한 모든 그 손상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적어도 세포 내 수백 군데 이렇게 고장이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걸 다 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노화를 완전히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것은 허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 2가지 방법이 딱 개발이 되고 나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늙은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여기저기 있는 손상이 복원 불가가 아니더라.
복원 가능한 상태더라. 자, 이제 이런 개념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이제 늙은 세포나 늙은 개체를 젊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장수라는 것이 우리한테 보너스냐 또는 우리한테 짐이냐, 그건 정말로 그 개인의 허기 나름이라고 본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건강하게 늙어가면은, 그래서 기능적 장수를 이루면은 그건 축복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일찍이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주변에 이렇게 의존해서 사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냐 짐이냐 하는 문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개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려고 노력하면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축복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 강령, 하자, 주자, 배우자. 첫째가 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아니죠. 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가능한 함께 하는 거,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그만큼 세상을 오래 살고 경륜도 많이 쌓고 또 여러 가지 그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많습니다. 꼭 돈이다 뭐다에 앞서서 사회적인 경력이다 그 경험이다 하는 여러 가지 재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나눠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배울 일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워라. 왜냐? 지금 세상이라고 해서 너무 격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시스템도 달라져 있고, 모든 과학기술이 달라져 있고, 모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직도 20세기 중반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속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배워라. 그래서 컴퓨터도 배우고 인터넷도 배우고 무엇도 배우고 해서 세상과 같이 어우러져 가는 노력하는 거. 저는 이제 그것이 뭐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무엇이든지 하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그 원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낀 사람도 많이 있지요. 장수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그 기저에는 옛날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 해법은 뭐냐? 그런 어떤 부담이 될 일이 안 되게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지요. 과거적인 사고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짐스러운 존재다. 이런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500명의 이제 100세인가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100세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가 가졌던 100세인 연구할 때 가졌던 제일 첫 번째 가정이 뭐였냐. 100세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을 지키는 조건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했어. 근데 100세인 연구를 지난 25년 동안 하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 100세라는 분들이 저렇게 건강하시고 저렇게 팔팔하신가. 100세가 다 되셔가지고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가는 것이죠. 상당수의 100세 어르신들이 지금도 일기를 쓰시면서 반성하고 계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은 그 문제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도움이 되고 주변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장수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지로 트랜센던스, 그 노년 초월입니다. 노년 초월이라는 것은 나이가 적어도 85세 이상의 어떤 노인이 되시면은 자질구질한 세속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훨씬 더 큰 거, 멀리를 바라보시고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껴안으려고 그러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초장수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저런 장수는 거룩한 장수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가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부터 활성화부터 하면은 그런 문제는 훨씬 적어지라고 봅니다.